네, 간밤 미증시가 연이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도 다시 좀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일단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아무래도 FOMC 결과를 또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시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축에서 이제 강한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간밤에 또 테슬라 영향을 받아가면서 오늘 대부분 다 상승불 켜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헬스케어부터 자동차 그리고 철강 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고요. 오늘 그러면 개장 특징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STX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얘기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0% 가까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이 또 상당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생산을 위해서 시추 탐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주 소식도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려운 장에서도 잘 올라갔네요. 네,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특히 STX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니켈 광산 얘기는 이 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쪽은 그냥 STX 쪽, 네. STX 중공업 이쪽은 배, 그때 말씀드렸듯이 배에 들어가는 엔진 만드는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바뀌어 있는 쪽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물량들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 쪽으로 받아가면서 가동률을 올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이어졌을 때 실적 변화는 훨씬 더 지금 가동률이 거의 30%대 정도까지 되어 있던 것들이 끌어올려져 갔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아마 내년에는 이 가격대 아닐 겁니다. 그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데 아쉽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계속 좀 움직이는 거 좀 체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조정이 들어올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내년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내년까지 한번 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이게 앞서 제가 뉴스를 얘기 드렸는데 STX 쪽의 뉴스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STX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오늘 한화솔루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한화솔루션이 지금 8%가 넘게 올라가고 있죠. 뭐 증권가에서 단기 반등이 없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OCI나 다른 쪽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추세가 살짝 이제 전환이 된 게 보였을 때 비중을 줄여가야 하는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잘 맞추시네요. 네. 증권사 리포트와 또 반대로 가는 주가. 네. 네, 그리고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어제 이게 실적 발표에서 장중에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은 시장이 반등할 때 그나마 실적과 함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는 일단 시장에서 움직였던 공매도 플레이가 청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 1,000억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많이 좀 약간 쇼크죠. 이쪽을 일회성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변화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4분기 정도까지는 숨통이 트이니까 일단은 그동안 끌고 갔던 공매도 좀 정리하고 다시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부담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일단은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고가 때 한 32,000원대 부분은 저항이 좀 심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위쪽으로 해서 살짝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한 34,000원, 32,000원대 부분에서는 내년에 대한 업황이 태양광 업황들이 그렇게 썩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업황에 대한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시 한 32,000원대 이상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도 정말 긴 조정을 겪다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니까 반갑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32,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 지주인데요. 숨겨져 있는 해상풍력의 수혜주, 숨겨져 있는 거 맞나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뭐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혜, 이렇게 또 해상 풍력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IRA나 이런 법안에 또 관심도 많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한 발을 걸치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강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쪽, 이쪽을 네.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아제강 지주하게 되면 세아제강 지주사다 보니까 세아제강의 지분 한 48%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나오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들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세아CM이나 동아스틸,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특히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지주사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끌어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대로 실적과 같이 연결시킨다. 쌉니다. 이런 쪽의 변화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은 유가가 한때 또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떤 화석연료 쪽에 투자를 너무 안 해서 이런 변화가 자꾸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꾸 유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쭉쭉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관심과 부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관관 쪽에서 유정용 관관, 그러니까 즉 시추하고 거기다가 또 플랜트 만들고 하는 관관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쪽으로 됐을 때 관련된 가격들은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고 또 좋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앞으로 이끌 부분을 생각한다.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 쪽에 이제 그 수요도 늘어나고 캐펙스를 확대한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 매출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보유하고 있는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쪽에서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얘기는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속 또 들어가는 부분 쪽에서 관광 가격을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는 한번 9주 동안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 레벨이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 쪽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잘 쉽게 안 빠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앞으로 이쪽은 여전히 이제 저희가 보통 리그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식축 건수 이것들이 과거 유가가 좀 정체돼 있을 때는 쭉 하고 빠지다가 지금 유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 좀 자꾸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또 다시 내려가다 보면 그와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세아 인터내셔널 이쪽 같은 경우도 담당이 해외 법인 쪽을 관리합니다. 관련된 쪽에서 공장들 관리하면서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쪽까지 관리하다 보면 해외 쪽에서 나오는 모멘텀들은 거의 다 확보가 될 텐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세아제강만 지주사야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국의 모노파일의 시장 진출 이 뉴스도 오늘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도 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모노파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 구조물이죠. 근데 영국 정부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또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네. 저희도 해상풍력이 많은 쪽이 제주도죠. 왜 섬나라에 이런 게 관심이 많을까요? 바람이 충분히 세고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오고 이런 쪽에 진출하다 보니까 성과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나옵니다. 유럽지나 아니면 또 미국까지 진출하기가 딱 좋겠죠. 근데 이쪽은 진행은 되는데 과거처럼 고금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막 확 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프로젝트가 지연됐지 취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쪽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도 여전히 나오는 부분들 체크해 보게 되면 역시나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 해상풍력 모노파일의 시장 진출까지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 시장 쪽에 더욱더 이제 그 역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아 제강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주가는 사실 거의 뭐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 20만 원 선이 좀 박스권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좀 목표 주가 보세요? 네. 가봐야 얼마나 간다고요? 네. 아, 그게 아니죠? 예.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요즘 약간 사람이 좀 삐딱해져 있어요. 하도 시장에 알겠습니다. 당하다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상고 하저 쪽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레벨 자체가 중요하겠죠. 지금 올해 연간 임기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시총이 8,200억입니까? 이면은 이게 뭡니까? 그냥 한 달 1년 열심히 일해서 시총 다 써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네. 예,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PBR 0.4배 가격 메리트가 높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지난번에 고가가 24만 원대 돌파 막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갑자기 집중되면서 나왔던 변화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다시 제자리로 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끝나고 나면서는 다시 또 시도를 해도 누가 버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대 부근 정도를 한 25만 원대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2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휴온스입니다. 일단 휴온스에 대해서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8월부터 9월까지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 같은 의약품 제조업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휴온스에서 이제 그 그룹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의약품이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뷰티 웰빙 쪽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회사인데 네. 잘 알려진 게 국소 마취제, 저만제 이런 쪽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밖에 계량 신약 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도 보톡스가 있습니다. 보톨리늄 톡신이 있고 거기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뭐 될 만한 거 다 하네요. 네. 그런 쪽이긴 한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특히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쪽들도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실적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 의약품부터 뷰티, 웰빙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휴온스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보톡스 쪽인데 이쪽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은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 향이 영업 마진이 20%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겠죠. 게다가 캐나다 향 쪽도 수출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톡스 사업 같은 경우도 한때는 올해 7월 달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왜 승인받지 않고 수출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어떤 품목 취소 허가, 네. 품목 허가 취소. 네. 예, 이쪽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유럽 쪽에서 GMP 인증받았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3상 완료했고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회사 측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워낙 또 보톡스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증설을 합니다. 한 700억 정도 들여서 충북 제천에 바이오벌리에 지금까지 있는 공장 빼고 제3공장 착공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또 얘기를 주셨고요. 휴온스가 워낙에 다양한 것들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유산균도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에 그리고 저만제까지 있는데 최근에 이 인공 눈물이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건강보험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최대 10배까지 비싸진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만제도 있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네. 이쪽도 내년에 판매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여성 갱년기 유산균, 네. 유산균은 필요하죠. 예. 아직 그럴 정도가 아니니까. 예. 근데 네.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내년의 실적 변화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올해 지금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네요. 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11월 7일 날인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지금 예고는 한 16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적의 분기 실적보다 2분기부터 레벨업된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그렇게 연간 실적으로 한 400억대에서 정체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한 600억대, 700억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도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기간 조정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실적을 기다리면서 움직임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지난 고점대가 49,500원대를 찍은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정도 시장의 조정과 함께 밀렸는데 한 4만 원대 근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 5만 원대, 손절가는 37,000원대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 3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